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런 결심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그건 마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게 아니듯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호감을 가지게 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천히 상대에 대해 알아가는 것처럼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 청년들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톡톡 튀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김윤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뉴스 김윤수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찬입니다. 저는 오늘 쉬운 길 돌아가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이런 캐릭터를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좀 보시다시피 약간 귀찮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삽질장인 귀찬이라고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왜 제가 삽질장인이냐면 일단 인생이 삽질이었어요. 제가 올해 30살인데 29살까지 너무 삽질을 많이 했기도 했고요. 일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는 여행 분야를 했다가 요리로 바꿨다가 뭐 직장인일 때는 직장인 일기도 썼다가 퇴사 일기도 썼다가 지금은 일상툰을 그리고 있고 정말 다양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정의하기 그래서 삽질장인이라고 저는 저를 소개를 해요. 대신 하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그리고 써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길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날 얼마나 삽질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너 장래희망 뭐니?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왜 하냐면 학생 기록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말로 할 때도 있는데 종이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고작 해야 10대인데 내 30, 40대 때 내가 뭘 돼야 되는 건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자 되고 싶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없었어요, 부자 말고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 적는 거 그대로 뺏겨 적었어요. 친구가 선생님을 적으면 저도 선생님을 적고 친구가 과학자를 적으면 저도 과학자를 적었어요. 근데 장래희망이란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기나 취미는 좀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는 항상 그림이라고 적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장래희망이 별게 아니거든요. 부러운 사람이 장래희망이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러운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는 많은 친구들이 부러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인서울 4년제 가는 선배들 부러웠어요. 대학교 가서는 취직 빨리 한 애들 부러웠어요. 직장인 1년 차가 됐을 때는 저보다 연차 많거나 직급 높은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2년 차가 되니까 그것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2년 차부터는 자기가 커리어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연봉 왕창 올려서 다른 회사 잘 가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이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계속 변하는 동안 생각해보면 약간 부러움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항상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제가 엄청 주말에 15분이나 투자해서 열심히 그렸거든요. 맞아요, 비욘세인데요. 비욘세가 그냥 부러운 건 아니고요. 계기가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학교 때 친구랑 맥주 한잔 하면서 한강 걷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비욘세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그래서
노래 진짜 좋다 이러면서 걷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비욘세가 노래 안 했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내가 다 속상할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욘세가 부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내 친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비욘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건 재능 하나인데 내가 그걸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걸 안 했으면 모두가 엄청 마음 아파할 정도로 세상에 내 재능을 뽐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비욘세죠. 저는 비욘세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매번 제가 할 수 있는 좀 더 쉽고 저에게 선택지가 많을 법한 선택을 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체능 출신 같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저의 진로를 고민을 하려고 했을 때 예체능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야, 그림 그리면 손가락 봐라. 돈 못 벌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은 아예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그래서 문과를 갔어야 됐는데 문과를 안 갔어요. 결국 이과를 갔어요. 왜 이과를 갔냐면 제가 여고 출신이거든요. 정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200명이 문과를 가고 100명이 이과를 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100명 중에 1등하는 것보다 200명 중에 1등하는 게 더 쉽잖아요. 거기다가 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이과 가야 취직 잘한대. 이과 가야 공대를 가고 그래야 취직을 잘한대. 그래서 저는 이과를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망해요. 왜 망했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점수 맞춰서 간 학과가 천문우주학과였거든요. 근데 전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없어. 열심히 하면 결국 다 돼. 그랬는데 그 학과에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 아기 때부터 별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이 한 3.2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암울한 건 선배들이 취직도 안 해요. 선배들도 별을 너 다 좋아해서 석박사를 많이 해요. 이과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과를 하기로 마음먹어요. 전과를 어디로 했냐면 환경공학과로 했어요. 그냥 공대로 하려고 했고 왜 하필 환경공학과로 했냐고 하면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거기로 해요. 거기 가면 취직이 잘 되겠지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또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 제가 대학교 내내 재수강한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대학 수학이에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공대에 가니까 대학 수학보다 한 5조 5억 배 어려운 공학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치 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이미 선택한 거 잘못 선택한 것도 제 선택이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해요. 그러면서 2학년 2학기를 다니거든요. 근데 2학년 2학기 끝나고 조별 발표 시간에 제가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윤수야 잠깐 이리 와봐 이래요. 그래서 네 교수님 왜요? 이러니까 너 우리 과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취직 잘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넌 잘 못할 것 같은데? 너 아까 발표 시간에 봐봐. 너는 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해요. 자퇴를 하고 편입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미래를 다시 세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2번이나 망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해야 될 때 결국 17개를 지원했는데 17개를 공대를 써요. 참 생각이 없죠.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는 약간 인문계나 예술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3월에 시작해서 11월, 12월 원서 쓸 때 되니까 실패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 이걸 또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운이 작용해요. 17개 중에 16개가 떨어지고요. 1개가 후보 1번인 운이 작용해요. 진짜 운은요, 사실 그게 2명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1명이 나가는 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기막힌 운이 뭐냐면 사실은 그 과가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과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공대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미대를 다시 가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성공 확률이 낮아요. 이제 와서 미대 편입을 다시 배워서 하면은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과를 잘 찾아보니까 약간 IT 학과인데
미술이랑 섞여 있는 그런 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를 가게 돼요. 그 과가 어디였냐면 글로벌 미디어학부예요. 여기가 뭐 하는 과냐면요. 컴퓨터 쪽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데라서 IT 학부에 있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배우고요. 경영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입생들을 뽑을 때 미대 입시 준비한 친구들도 뽑고요. 그리고 일반 정시 지원한 애들도 뽑고 컴퓨터 특기자도 뽑아요.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막상 가니까 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좀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공학 수학 배울 때에 비하면 이건 정말 쉬웠어요. 그리고 그림 진짜 그리는 거부터 사진, 영상, 3D 모델링 다 배우거든요.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영 이런 것도 재밌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잘했죠? 제가 4학기 내내 등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2학기는 1등을 했고요. 2학기 2개는 한 번은 2등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과가 특성화과로 선정이 돼서 그 2등 했는데도 전액장학금을 받았어요. 되게 잘했죠.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했으면은 얘가 고민을 하겠죠. 아 이제 나 뭐 하고 살지? 근데 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더 이상 인생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러고 한다는 생각이 고작 아 선배들처럼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배들이 뭐가 됐지? 보니까 개발자나 서비스 기획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선배들처럼 개발자나 서비스 기획자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하는 일인지 잘 모르고 개발자나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지? 고민을 해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격증을 따요. 저는 나름 공대생이거든요. 근데 토익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뭐 오픽도 열심히 했고요. 뭐 정보 처리 기사도 땄어요. 그리고 무슨 HTML5라고 웹 디자인하는 그런 자격증이 이수증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서비스 하나 개발해서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은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한 군데도 안 돼요. 정말 저 그때 한 20군데 썼는데 한 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인턴 경험이 없어. 왜냐면 저는 전과를 하고 편입을 하고 또 편입을 한 다음에는 과에 적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졸업 작품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인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하려고 인턴을 다 지원을 해요. 또 다 떨어져요. 아무도 인턴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취업 카페에 가보면요, 여러분. 제일 상단에는 대기업 공채 속보가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 인턴 속보가 있어요. 그 밑에 그 중소기업 있고요.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그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스타트업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해요. 거기 왜 지원을 했냐면 그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손글씨하고 손그림 좀 잘 그리면은 우대해 준대요. 그래서 그걸 지원했는데 붙어요. 신기하게. 어떤 일을 했냐?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30만 명 정도가 구독하는 페이지에 컨텐츠를 만들고 관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르바이트 했냐면 백화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빵집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한 달 전에 나한테 고작 이거밖에 안 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돈을 주네? 이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저 지금 일주일에 정식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개수가 뭐 한 3, 4개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하루에 5-6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주말에 쉬지 않고 만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40개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4개월 동안 했어요. 전 계속 할 수도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대표님이 저 같은 인턴을 불러보더니 회사가 어려워져서 너네 월급 반밖에 못 줄 것 같아.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을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얄짤 없거든요. 나와야죠.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건 인턴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안 돼요. 심지어 이때는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 우리 뭐 못하죠? 인턴 지원 못하잖아요. 대기업 공채받기 지원을 못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졸업도 하고 대기업 공채받기 지원을 못하는데 월세마저 내고 있는 완전 정말 취준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연락이 와요. 야, 너 그때 했던 일이 SNS 컨텐츠 마케터냐? 맞아 이랬는데 야, 내가 아는 형님이
어떤 대기업에서 프리랜서 마케터를 뽑는데 거기서 너 좀 아르바이트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공채 준비해야 돼. 이러니까 친구가 야 이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야. 그거 하면서 이거 해. 너 맨날 월세밖에 축내는 거 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해요. 하고 그것도 또 합격을 해요. 거기 가서 일을 잘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공채 준비랑 같이 못했어요. 8개월 뒤에 그만뒀어요. 공채 준비를 하려고. 이제는 정말 난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아까 그 스펙에 찬란한 두 줄이 만들어졌거든요. 진짜 대기업에 프리랜서 한 줄 있죠? 스타트업 인턴 경험 있죠? 이런 경력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되면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또 안 돼요. 55군데를 지원했어요. 근데 50군데가 떨어져요. 그리고 3군데는 인적성에서 탈락했어요. 한 군데는 면접에서 탈락했고요. 한 군데는 최종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 가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저랑 같은 과, 같은 나이의 동기더라고요. 그 친구는 붙고 전 떨어졌어요. 그날 그 불합격 문자를 받는 날 버스 안에서 혼자서 엄청 울었어요. 걔는 합격하고 난 떨어지고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도.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내 인생은 하려고 한 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아 그래 어차피 첫 단추 잘못 끼운 거 그쪽으로 가자. 나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할 거 해야 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컨텐츠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컨텐츠 쪽이 있는 직무를 찾아요. 근데 대기업에는 컨텐츠 쪽에 있는 직무가 없거든요. 중소기업에도 없어요. 근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하청을 주고 대부분 스타트업에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원을 7개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7개가 모두 붙은 건 아니지만 서류 통과는 일단 다 했어요. 서류 통과는 다 하고 최종으로 4군데를 붙어서 그중에 골라갔거든요. 나름 좋은 데 간다고 갔어요. 근데 첫 출근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는 선배들이나 제 친구들은 서비스 기획자나 개발자가 돼서 대기업 들어가서 저보다 높은 연봉에 막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막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제일 부러웠던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대기업 가면 그거 해주잖아요.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꽃바구니를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 꽃바구니 못 줬단 말이에요.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정확히 한 달 뒤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스타트업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자나 개발자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물론 저의 시각이에요. 제가 본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는데 서비스 기획자는 일단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집에 갈 때까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프로젝트의 리더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프로젝트가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개발자는 더 심해요. 개발자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어떤 수학을 잘해야 되냐면 알고리즘을 잘 짜야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잘 짜려면요. 조건문을 잘 써야 되고요. 또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요. 확률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금방 제 입으로 알고리즘이랑 경우의 수랑 뭐 조건문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단어를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은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수학 싫어요. 그래서 저는 와,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 온 게 참 다행이다. 참 신기하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겠다. 왜냐면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기업을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도 우리 엄마한테 꽃바구니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너 대기업 갔지? 너 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딱 맞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서 깨달았겠죠. 아, 잘 안 맞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 스타트업에 와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컨텐츠 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채널을 하나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피키캐스트가 막 올라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의 브런치나 네이버의 네이버 포스트나 아니면 뭐 글로벌 서비스로는 미디엄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개인이 자기 홈페이지 만들지 않아도 채널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쓰는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브런치 작가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요. 미디엄은 글로벌 서비스인데 국내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네이버 포스트를 하기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말에 컨텐츠 만드는 일을 시작해요. 주중에는 회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게 된 컨텐츠들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네이버 포스트에 만든 게 뉴욕에서 백수로 살기예요. 제 뉴욕 여행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행 가기가 쉽지 않아서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취방에서 요리하면은 좋잖아요. 여행도 자주 못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레시피보다 현실에서 먹을 수 있는 레시피는 되게 소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3년이 지나요. 그런 와중에 이 캐릭터도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삽질장인 귀찮이라고 만들지 않고 이 컨텐츠를 3년 동안 만들면서 이 캐릭터도 서서히 만사가 귀찮은 직장인의 여행을 하다가 이 귀찮음이란 게 너무 좋아서 귀찮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거든요. 3만 팔로워가 생겼고요. 네이버 컨텐츠 멘토로 활동을 했고요. 네이버 스타 에디터가 됐어요. 엄청 좋은 감투로 보이죠? 마치 제가 되게 잘해가지고 네이버가 와, 너 잘하니까 이거 해! 막 시킨 것 같죠? 이거 다 제가 지원한 일이에요. 네이버가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얘는 진짜 회사 일 되게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진짜 회사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네이버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최대 조회수가 나온 게 56만이거든요. 근데 회사 컨텐츠로는 허구한 날 100만, 200만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의 반응은 다 이랬어요. 터진 거 전제하에요. 다들 광고 누가 만들었냐, 광고 되게 잘 만들었다, 광고인데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회사라는 규모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진짜 회사에 제대로 된 일조를 하고 있고, 난 정말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 회사가 열심히 날아가는데 기여를 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와, 나 원래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것도 할 수 있는 애구나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남는 게 있겠지.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남았는지 알아요? 이런 게 남았어요. 월급, 안정감, 친구들의 지지, 부모님들의 지지,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회사가 열심히 성장하는 동안 저는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의 노동력을 회사가 아까 말한 월급이나 뭐 안정감 이런 거를 주고 저를 산 거예요. 그리고 곰은 만약에 주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본인이 그렇게 저글링을 잘 던지는지 확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곰이 자기가 마음껏 저글링 던질 수 있는 연습을 해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곰이 다른 재주가 또 있다면요. 근데 주인은 곰이 저글링만 던지길 바란다면, 그러면 곰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속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계속 저글링만 던지다가 어느 순간 저글링밖에 던질 수밖에 없는 늙은 곰이 되겠죠. 저는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마주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 나 이거 못하는구나,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하필이면 제가 몇 살이었냐면 이 나이였어요. 망할. 저는 제가 30이 되면은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라면은 내가 30이 돼도 31가 돼도 32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29살이 되던 제 생일에 물을 엎질러요. 작년 11월 6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요. 야, 내가 간다. 세상아, 딱 기다려. 나 한번 비욘세 돼보는 거야. 너네 준비돼 있어? 이러면서 엄청 자기 도취에 돼가지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유일하게 보고 나왔던 3만 팔로워인데 3만 팔로워? 그게 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엄청 불안해진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3만 팔로워가 있지만 광고글을 딱 한 번 올려봤어요. 그 딱 한 번 올려본 것도 엄청 찔려서 그 이상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돈을 썼어요. 뭘 썼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3만 팔로워니까 주변에 이거 비슷한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해야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물어봤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귀차님,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 이 세상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차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세상은 하나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 개를 다 도전하세요. 뭐예요, 그게? 이래라 저래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때 한 일이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계속. 그거 이외에는 딱히 한 게 없거든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냥 꾸준히 그냥 만들고 있으니까 저절로 이런 제안이 오더라고요. 네 캐릭터로 우리 브랜드 웹툰을 그려줄래? 이거 운 같죠? 운 맞아. 제가 생각해도 운이에요. 갑자기 이런 게 왔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팔로워가 300명인데 이런 제안이 이제 들어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게 와요. 피키캐스트 같은 게 이런 거죠. 네 콘텐츠를 우리 플랫폼 올려줄래? 또 가만히 있으니까 너 퇴사 얘기 나랑 책 내볼래? 이런 얘기도 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고 난 뒤에야 전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삽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가 있다면 이렇게 많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길목마다 다 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운을 찾게 될 때까지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나의 일을 처음으로 컨텐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운이 찾아온 거고 그 정도 기다려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정말 많이 돌아왔잖아요. 저 이과 나오고 공대 나오고 취준 나오고 회사 나오고 술값 그만큼 쓰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쉬운 길 있어놓고 딴 데를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야, 그럴 거면은 진작 때려치고 혼자 일하지.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제가 그런 삽질을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저는 삽질 덕분에 그때 잘못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그 덕분에 대학, 취준, 회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됐어요. 저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이 강연의 마지막 멘트인데요. 돌아가도 되니까 확신이 없으면 삽질하자. 대신 아니라고 생각될 땐 용기를 내자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